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제1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이 기업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회장님을 포함해 여러 기업인 분들을 만나 뵙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창의적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신산업이 쑥쑥 커나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힘을 쏟는 일도 필요합니다. 독점 피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기업 역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반발짝 앞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정부와 기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기업은 기업답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공정, 불평등으로 인해 정체된 성장의 회복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탄핵과 광주의 강을 모두 건너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여당이 나라를 살립니다. 야당이 건전한 정책 경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면 여당과 정부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실책을 기다리고 정쟁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대선을 분노와 복수가 난무하는 서부 활극이 아니라 미래와 정책을 경쟁하는 민주광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광주에 가셔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주었던 가짜 사과, 광주에 가서는 사과하고 서울에 와서는 국회의원들의 광주망언 방치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가짜 사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사과가 국민의힘이 광주의 강을 건너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광주와 5.18에 대한 사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잘못된 일들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때 진정한 완성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5.18 망언자를 제명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의 광주 5.18 정신을 넣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두환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정 반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서 탄핵의 강과 함께 광주의 강도 나고자 없이 완벽하게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쟁이 아니라 미래의 정책으로 경쟁하는 대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와 윤 후보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취임하면 국채 발행해서 돈을 확 뿌리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이건 아닌 듯합니다. 취임 후에 할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는 이재명의 지원 정책은 왜 반대입니까? 지금 초과세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반대하면서 취임 후에 국채로 빚내서 하겠다는 것은 국가부채 걱정하는 윤 후보님과는 안 어울리십니다. 결국 지금은 안 되고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들에게 확 뿌릴 것이 아니라 재원 주체인 국민에게 공손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과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일꾼이고 국민은 뿌려준 돈이나 줍는 존재가 아니라 국권의 주체이자 대통령을 고용한 주인입니다.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소비 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전국민 지원금 방해 마시고 협조하셔서 되는 대로 막 던지시는 게 아니라 주장이 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민 주권을 부인하는 과한 표현은 수정하고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청년들께 드리는 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첫 번째 머슴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의 정치인 불신에 깊이 공감됐습니다. 지금껏 2030 세대가
겪어온 많은 정치인이 이미지 개선이나 득표율 등 소위 단물만 빨아먹고 청년 세대를 내팽개쳐왔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득이 될 때는 기특한 젊은이지만 표가 안 될 때는 세상 모르는 철부지라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국민주권 국가에서 같은 일인 한 표를 갖고 있지만 2036권자는 선거철마저도 동등한 동료 시민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이거나 이미지 메이커용 병풍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하도 오래 속아와서 믿지 못하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께는 특별한 보상을 드려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처럼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늘 그 아들이라는 씁쓸한 말이 회자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경기도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다쳤을 때 누구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께서 취업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십니다. 기업 역시 필요한 일인데도 청년들만 온전히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면 접수량을 지급했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기회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공정과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께서 현실은 시궁창이라며 체념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주권자의 대리인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신 2030 청년들이 제안이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당히 요구하시면 사리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권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